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전원돌파 A 플랫 394화 파이어 펀치 첫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저는 강상준이고요. 전대입니다. 알렉성입니다. 박정입니다. 방청객 1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밥정 네. 그 옛날 그 별명 우리 생각했었잖아. 네. 발킬머 닮았다고. 네, 맞아요. 아 너무 진부해요. 그래서 정킬머를 앞으로 줘라 그랬는데 아니야. 킬머가 성이고 이름이 발이야. 발정이야. 그랬는데. 아, 전 그래서 저번에 그 얘 너무 올드한 개그인데 이거? 아니 그래서 그거를 하기 조금 그래서 밥으로 바꾸신 줄 알았어. 아 아닙니다. 진짜 영어 이름이 밥인데. 아무튼 자 이렇게 5명이서 파이어펀치 지난번에 예고했죠. 네. 네. 예고 만화 작품 8권인데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광고하면은 일단 저희가 400회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는 뭐 설문이 필요한 요 특집이 있기 때문에 네. 설문에 꼭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한 2분, 1분은 좀 오반 거 같고 한 2분 걸릴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공들여 쓰신다면은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제가 대충 봤는데 주관식 아예 안 쓰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물론 써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정 과장이 안내하는 또 A플랫 책 선전인데 일본 만화를 좋아하시면은 위대한漫画와 하드보일드 만화방 한번 보셔. 그렇게 써놨어요. 맨날 그 저팔계 말투 아닌가요? 보셔. 자 그리고 또 자기 맘대로 꿀 정보. 리디에서 12월 다대여 책방 뭐 이런 게 있나? 뭐 그런 이벤트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여 할인에 또 추가 할인까지 되는 쿠폰을 주고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해서 저희 책 좀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위대한漫画랑 하드보일드 만화방 2개 한꺼번에 보시면 꿀잼이죠. 자 파이어펀치 얘기해 볼까요? 일단 그 점프 플러스에서 연재를 했고, 그러니까 요건 웹이죠. 네. 예, 요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플러스에서 연재하는 작품들이 최근에 본 작품들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점프 플러스가 많더라고요. 단다단 이런 소년 만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현재 점프 플러스에서 연재하고 있는데 네. 이 작품은 그래서 2016년 4월 18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연재를 했다. 그리고 8권 완결이다. 작가는 후지모토 타츠키, 체인소맨과 룩백으로 이 만화가 대단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아주 무시무시한 천재죠. 예, 정말 혜성같이 등장한 작가인데 이 사람의 이 데뷔작입니다. 파이어펀치는. 근데 이 작품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뜨지는 못했던 것 같아. 체인소맨에 비하면은. 그렇죠. 예. 그리고 약간 덜 다듬어진 느낌이 맞아요. 굉장히 강하죠. 예. 좀 조악한 느낌도 있긴 한데 근데 엄청나게 신선하지 않나요? 어디서도 보지 못한 어떤 그런 설정들과 내용과 뭐 이런 처음에 것들. 설정을 보고 도대체 이거 뭘 말하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을 갖고 왔나 했는데. 내가 이게 잘 만화책이 안 읽혔다고 저번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네.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 등장인물이 이렇게 가겠지? 안 가. 이렇게 전개되겠지? 안 돼. 얘가 나오겠지? 얘 죽어.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맞아요. 어우 씨, 내가 생각한 거랑 하나도 안 맞잖아. 그러면서 근데 원래 안 받았잖아요. 잘러. 뭘 다 자르래. 이런 반역적인 말도 잘러.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장르 공식을 굉장히 벗어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색다른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작가가 지금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 독자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고 여기에 정말 얽매이지 않는구나. 그런 공식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작중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악역과 선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도대체 주인공이 하려는 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의도가 있어서 끌려가는지 그것조차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구간들이 좀 있기도 하죠. 맞아요. 예, 그런 면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하게 다가와요. 뭐 보는 사람이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자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라고 할 수 있으면서 여기다 이제 다크 판타지를 더한 네. 그런 작품 되겠습니다. 딥다크합니다. 네. 예, 굉장히 다크하죠. 네. 캐릭터를 한 6명만 소개를 할게요. 네. 일단 주인공은 아그니. 아 근데 아근이라고만 말하기엔 좀 어려운.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의 역할들이 있으니까. 아그니가 이름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데 계속 많이 바뀌잖아요. 그
어쨌든 본명은 아그니. 얘는 이제 재생 축복자. 여기서 이제 축복자라는 거는 쉽게 말해 그냥 능력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작중의 뭐 후반부쯤에 언급이 되는데 과거 인류들은 이런 어떤 유전공학의 뭐 좀 뭐 세례를 받아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다들 오래 살아.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재생 축복자들은 너무 오래 살면은 미쳐버린다. 그러니까 기억의 어떤 저장 용량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오래 살다 보면은 사실 좀 따분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 어떤 뭐 유전공학의 세례를 받은 이런 과거 인류의 어떤 잔재처럼 보이지 이 사람들은. 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보통 이렇게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희귀한 능력인 것 같으나 거의 후반부 가면 다들 재생 능력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여기서 작중 가장 뛰어난 능력처럼 보이긴 하지.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 이 도마라는 애는 불능력자인데 얘는 그 죽을 때까지 전부 다 탈 때까지 불이 붙는 거야. 근데 얘는 안 죽어. 계속 재생이 돼. 그래서 이 아그니는 온몸에 그냥 꺼지지 않은 불이 붙은 채로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어떻게 살아?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정말로 몸에 불이 붙은 채로 계속 8년 동안인가 살았던 걸로 나오죠. 그래서 얼굴에 한쪽 면만 안 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집중해가지고. 잠깐 뒤어도 아픈데 네. 온 순간이 몸에 불이 붙은 거잖아. 네. 그런데 죽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다가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호흡이 약간 편해지게 됐다 뭐 그런 게 나와. 네. 그러니까 입 주변에 어떻게 뭐 불을 약간은 어. 조정을 해가지고 뭐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루나 뭐 금방 죽긴 하는데 적었어.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아그니의 동생인데 아그니 고통의 원흉이기도 하다. 맞아요. 그거 괜히 그냥 지 혼자 죽으면 되는 걸 오빠한테 살아요 해서 계속 산다. 그래서 죽을 마음을 먹고 약간 요럴 때마다 자꾸 얘가 살아요 그 말이 자꾸. 근데 이게 사실 그거 아닌가요? 그 모노노케 히메의 그 선전 문구였지 이게. 그랬나요? 예. 그래서 일본인들이 요 문구에 굉장히 집착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계속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중간중간 계속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마. 그러니까 모든 걸 태우고 꺼지는 불을 사용하는 축복자. 근데 얘도 약간 그 좀 뭐랄까 정신이 나가버렸지 나중에. 그렇죠. 나갔다가 또 치러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간답게 사는 법에 대해 전파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진실을 알아버려서 그 다음부터 뭔가 놓아버린 듯한 느낌이 있지. 그래서 얘를 죽여야겠다. 사실은 이제 복수의 대상인데 가봤더니 사실 얘한테 복수를 해봤자 별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남자죠. 자, 그리고 유다. 그 동생 루나를 닮은 재생 축복자. 근데 재생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얘는 그냥 타 죽었어. 그러니까 동생은 타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잖아. 자기가 눈에 봤는데. 근데 닮았어. 너무 닮았어. 너무 닮았어. 목소리도 똑같대. 그래서 자꾸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그치. 그런 적처럼 보이지. 죽은 줄 알았는데 혹시 재생한 게 아닐까 동생이.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고 처음에 독자를 약간 그래서 착각하게 만드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사실은. 그쵸. 자, 그리고 토가타.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라이 여자라고. 진짜 그렇죠. 영화광. 네, 영화광.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 사람도 재생 축복자였어.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어.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들을 다 본 거잖아요. 막 토이스토리가 없는 삶은 뭐 그냥 똥이나 다름없어.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 뭐 스타워즈 후속편이 보고 싶어. 뭐 이런 얘기. 그런 영화광인데 그 영화광이었기 때문에 사실 미치지 않고 300년 이상 살았다. 뭐 그런 거죠. 오래 살아서 이제 전투를 되게 잘해요. 그치. 그리고 그 몸을 이용해서 싸우는 법을 아는 것 같아. 어차피 재생되니까 머리만 맞고 뭐 이런 거. 머리를 막 나중에 아그니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거 네, 나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훈련시키죠. 머리를 던져가지고 거기서 재생되고. 굉장히 독특한 액션을 만드는 것도 사실 이제 재생 능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 그렇죠. 자, 선. 얘는 약간 좀 떨어지는 애지 지능이. 애였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뭐 생긴 건 반반해서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다. 뭐 이런 약간의 반전 같은 게 있고 전기 축복자. 전기를 사용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거의 토르가 굉장히 됐지, 토르. 굉장히 그렇지. 잘 사용하죠. 토르라기보다 그 원피스의 걔 누구야? NL 같은 느낌 아니야? 피카츄 아니에요? 아이씨, 알았어. 다 달라. 아니 그런 능력을 비슷하게 사용하는 게 순간 이동 같은 걸 하잖아. 번개를 쏴서. 뭐 그리고 번개 폭래하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의 그 아그니 교라는 걸 얘가 뭐 창시를 한 거야. 거기에 이제 지도자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뭐 다리가 교주가 된 중간에 거죠. 한번 잘리는 게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런 아이입니다. 네.
이 사람도 그러니까 나오는 인물들이 다 입체적이야. 뭔가 하나에 고정되지 않은 그런 점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자, 요 세 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뭐 축복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태어날 때부터 기적을 쓸 수 있는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명기가 돼 있어. 그리고 현 세계는 얼음 마녀라 불리는 축복자에 의해 그 세상은 눈과 기아와 광기로 뒤덮였다. 그래서 너무 추운 거잖아. 그렇죠. 사실 설국열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세계가 된 거야. 그거보단 살만해 그래도. 그런가? 사슴도 있고 설국열차는 아예 못 살잖아요 외국에서. 사슴도 있고 뭐 네. 물고기도 그리고 있고. 가끔 있네. 가끔 있어. 걔네는 어떻게 산 거니? 설국열차는 밖에서는 아무도 못 살았었죠. 곰돌이 있었는데요? 점점 따뜻해진다는 설정이었잖아. 그래서 얘네가 드디어 나왔구나 그런 설정이었죠. 아무튼 요런 세계야. 그래서 주인공인 그 아그니와 여동생 루나가 이제 살아가는 게 나오는데 네. 아그니는 이제 재생 축복자이기 때문에 뭘 하냐? 그 동생 보러 맨날 팔을 잘라달라고 해. 어차피 팔이 금방 돋아나. 시작하자마자 너무 어이없어. 시작. 동생이 도끼로 오빠 팔을 이것도 여러 개 자릅니다. 계속 잘라요. 이래서 뭘 하냐?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이 팔을 제공을 하는 거야. 인육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팔이 돋아나는데 루나는 그렇게까지 재생 능력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아그니만 계속 팔을 자르는 것 같아. 그리고 루나가 굉장히 심한 그 브라콤으로 보이죠. 네. 그 이것도 사실 되게 이상한 느낌을 좀 자아내기도 해. 그렇죠. 오빠한테 갑자기 우리 뭐 아기 만들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죽었나 봐. 뭐 아무튼 그렇게 그런 함부로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도마 요 능력자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 이 마을에 착륙을 했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식량을 약탈하는 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대신 식량을 약탈 안 할 테니 그 아그니가 이제 그 재생 능력이 있는 걸 보고 우리 뱀 도르그라는 지금 도시를 우리가 이끌고 있는데 요게 축복자들을 모으고 있다. 여기 주민이 될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까 너만 가면은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먼저 합니다. 네. 근데 뱀 도르그는 뭐 왕이 만든 자유의 나라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 얼음 마녀를 무찌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네. 그럼 보통은 따라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좀 깨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했어. 아니 이걸 제시를 했으니까 여기 이제 가면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나서 갑자기 도마가 돌변을 하는 게 이 마을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근데 그거는 절대 얘로서는 이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인간의 탈효소가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냐. 그래서 다 불태워버려. 하고 파이어 한 거죠. 네, 모든 마을 사람과 그 마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갑자기. 근데 도마의 불은 그 다 탈 때까지 이제 꺼지지 않기 때문에 아그니는 죽지 않고 계속 재생을 한다. 이때부터 뭐 그냥 계속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의지를 꺾어버리면 죽을 수도 있나 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내가 집중하면은 불꽃이 뭐 재생이 안 한다는 식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집중을 해야지 빨리 재생이 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설명이 돼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루나가 자기 죽기 전에 살아요 이래가지고 계속 다 잡으면서 살아간다. 증오의 불꽃을 태우면서 내가 도마 그 새끼 죽이겠어 뭐 이러면서 그렇죠. 몸에 불을 붙인 채 살아간다. 그래서 8년 동안이나 계속 그 죽을 듯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적응하고 얼굴에 불꽃을 이제 치운 다음에 정상호흡을 시작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이 사실 되게 종교적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치,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대놓고 종교적인 것 같아요. 뭐 도마도 사실 뭐 토마스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유다도 있고. 그쵸. 그렇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전반적인 어떤 주제 같은 경우는 불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게 생즉고잖아. 불교에서 말하는 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잖아.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형상화를 하니까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여기서 딱 들었고 그리고 나서 닮은 여자가 나오지. 네. 자기 여동생과 네. 이건 연기설이다. 그리고 마지막 봐봐. 색즉시공 공즉시색까지 갑니다. 그래서 정확히 꿰뚫는 게 불교의 그런 논리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여러 그런 뭐 토마스, 도마 같은 경우도 있고 유다도 있고 한데 그런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 그 내피 쪽으로 가면은 점점 그 불교 색채가 되게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인공 이름 아그니도 약간 이거 뭐 인도 신화 아닌가요? 그치 그 불을 다루는 뭐 이런 거 아닌가? 아 그래요? 배화교의 느낌이. 배화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뱀 도르그에 이제 트럭이 막 지나가다가 여기서 이제 철 생산 능력자가 또 있어. 여기서 사실 그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지. 그런 그쵸. 거 없죠. 예. 그러니까 재생 능력 팔 자르면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렇지도 않은 거잖아. 네. 계속 잘라내고 뭐 이런 건데 이 철 생산 능력자가 그 노예들을 함부로 다루고 있어. 그러니까 노예를 여기서는 거의
장작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것도 되게 끔찍한 건데 그러니까 이 세계가 너무 추워. 여기 더 이상 태울 게 없어. 그럼 사람을 태우는 거야.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애두르지 않고 다 장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그거였잖아요. 우리 애한테 물 좀 주세요 했더니 오줌 그 컵 만들어가지고 오줌 받아주는 거였잖아요. 요 처유 생산 능력자가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는 상황에 아그니가 등장해서 그 불펀치를 날려버린다. 거의 에이스지. 근데 사실 펀치까지 안 날려도 되잖아요. 그냥 불꽃만 튕겨서 그냥 죽는 거 아니 아니에요? 얘는 불능력자는 아니야. 아니 그래도 그 자기한테 붙은 그 불을 튕기면 작은 불꽃 하나만 맞아도 다 죽으니까. 하긴 그렇게 되겠네. 다니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치고 다녀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펀치 날릴 필요도 없어. 악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안녕? 나는 파이어 파이어 펀치라고 해. 그러면서 파이어 펀치라는 게 이게 기술명이 아니라 이게 작명으로 그 제목으로 딱 뜨는 거지 이러면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그니의 과거 회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모는 어떤 그 괴한들에 의해서 장작으로 태워졌어 벌써. 그리고 요 형제 같은 경우는 재생 능력자로서 계속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 그 괴한들을 죽이고 이제 탈출하는 게 과거로 이제 살짝 보여집니다. 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격의 거인과도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기도 하지.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에 어떤 새로운 캐릭터 써니 등장을 해서 이 여기 이제 노예 무리 중에 있었던 거잖아. 네. 자기 살려준 거야 이 불붙은 그렇죠, 남자가. 구해준 거죠. 그래서 아 얘는 신이다. 이러면서 계속 쫓아갑니다. 아그니님이 나를 살려줬어. 뭐 그런 뭐 거죠. 계속 그런 거야. 아그니님이 뭐 지켜보고 계셔 뭐 이런 거잖아. 아그니님은 나를 구해주러 오실 거야 맨날. 맨날 그거. 그거죠. 그게 사실 그것도 되게 컸어. 초반에는 왜 얘가 이렇게까지? 사실은 이제 뭐 리타이어 하는 캐릭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 그 베엠도르그 안에서 그 장작들 사이에 신화를 퍼뜨린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누워가지고. 예.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 얘도 왜 이렇게 노예가 됐나 했더니 마을에서 쫓겨났어. 근데 자기가 쫓겨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지. 네. 마을 사람들이 얘를 위해서 네, 우린 다 그렇죠. 어차피 죽을 건데 너라도 살아라 하고 이제 보내준 거였어. 근데 얘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거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역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너는 역병이 안 걸리는 것 같으니까 여기 있지 마 하고 내쫓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아그니는 이제 써니 자꾸 쫓아오니까 떨궈내려는 요 상황에 그 베엠도르의 그 스노바이크 부대가 쫓아와서 이제 뭐 잡히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이때 그 재생축복자인 유다랑 만납니다. 근데 얘가 너무 동생이랑 닮았어. 그래서 약간 공격 못하고 이러는데 요 계속 재생하잖아. 어떻게 잡나 했더니 계속 총 쏘면서 머리만 조지잖아. 네. 예, 그러고 나서 네와포로 머리를 감싸서 요것만 가져가. 네. 그 머리는 잘랐죠 이미. 이미 잘랐어. 잘라도 금방 생산이 되니까 네. 불이 계속 붙으니까 요거 이제 불 안 붙게 얼른 감싸서 간다. 이것도 좀 특이한 설정인 게 보통의 되게 많은 류의 그런 매체에서는 계속 재생을 하면은 아 얘를 죽이는 방법은 목을 자르는 것밖에 없어. 이런 해결법이 되게 많잖아요. 네. 목 목을 자르면은 잘라도- 목부터 자라나. 그러니까 아. 목도 잘라도 살아 그 있어. 나중에 목을 던지면서 싸우잖아. 그러니까요. 뭐라도 하나 가서 뭐 살점만 던져놓고 이렇게 뭐 재생해서 싸우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식이 아무것도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머리만 남은 아그니까 이제 그 계속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이 머리를 쏘고 써는 잡혀가지고 이제 성노예가 되는 것 같은데 실은 알고 보니 남자였지.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네네토라는 여자랑 만나. 음. 그리고 그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잭이라는 남자가 들어와서 얘는 좀 착한가 보다. 개 매니아잖아. 네. 그래서 아 난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더 쓰레기였지. 네. 걔랑 해. 또라이 새끼.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 어떤 남자가 들어오면 네네토랑 써니랑 그 내가 메롱하면 그때 전기 써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그 사이에 까먹었지 써니. 그 정도로 바보다. 결국 이제 전기로 기절시켜 도망가나 했는데 도끼를 던져서 이 써의 다리를 두 개를 다 잘라버리지. 무릎 아래를 다 잘랐어요. 여기서도 그래도 써니 굉장히 괜찮은 중요한 캐릭터라니 하는데 무릎이 다 잘리니까 이렇게 버려지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끝까지 나오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아그니까 결국 이제 재생하는데 성공을 했어. 불을 퇴 뱉고 뭐 이렇게 했나. 그리고 이제 도마랑 만났는데 도마가 사실은 뭐 기억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네. 약간 페인되어 있는. 아 페인이었군요. 여기. 페인이 됐고 뭐 하여튼 그래서 좀 복수를 여기서 하나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캐릭터인 토가타가 등장을 합니다. 또라이잖아. 무슨 생각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얘가 갑자기 너 아그니 파이어맨을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를 찍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죠. 여기까지가 1권이잖아요. 네.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봤는데. 이게 그치. 도대체 뭔가 안 거는 봤는데 이 내용들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 만화 도대체 무엇인가. 갑자기 영화 또 왜 찍겠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영화 같은 소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맞아요. 막 얼음 마녀의 무슨 힘에 의해서 축복자가 나오는데 갑자기 영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게 이제 후에 약간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우리 세계의 연장선인 거가 이제 정확히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뭐 실제 그 영화 명이 계속 언급이 되고 네. 톰 크루즈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지. 그리고 영화를 찍게 된 것도 이제 자기가 보던 영화가 다 탔어. 그래서 볼 게 없어. 이제 절망해서 나 죽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아 내가 찍어야겠구나 이 마음을 먹고 이제 아그니를 쫓아다니고 넌 이제 주인공이 되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전개가 펼쳐지죠. 그 카메라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아 그 이제 그것도 태양 에너지인가? 초과학 뭐 이런 거 아닐까? 그 카메라 나중에 굉장히 큰 유물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 신지 카세트 만든 그 회사인가? 아 그렇네. 그런가 보다. 자 그리고 유다는 이제 130살이라는 게 나와요. 그냥 젊지. 젊죠. 예. 그리고 얘가 연기를 하고 있어. 사실 연기한다는 거 자체가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영화가 직접 언급이 되기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아 나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라고 이제 유다는 연기를 해서 네. 이 뱀도르그 사람들을 뭐 규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 지도부는 알지. 얘가 이제 연기하고 있다는 걸. 뭐 그리고 이제 아그니를 이제 죽이려면은 그냥 바다에 이걸 빠뜨리면은 재생 못할 거야. 이러고 바다에 버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전차가 있어. 지하철 같은 게. 그거는 뭐 남아 있었나 봐.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그 재생 축복자 하나랑 이 바다로 전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느닷없이 토가타가 등장을 해서 해결을 한다. 엄청 잘 싸우잖아요. 불쌍해버리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실 영화를 찍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하려고 온 건 아니야. 그래서 그 남자애들이 네네토를 이제 강간하려고 하니까 계속해. 나 이거 강간신 촬영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놔두다가 어쨌든 순식간에 다 죽여버린다. 네. 뭐 그 정도로 뭐 무력이 있는 애로 나오지. 그러고 나서 네네토를 카메라맨이 아닌 카메라 걸로 영입을 한다. 카메라를 이제 처음 본 거잖아요, 사실. 어, 이게 그래서-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해. 그렇죠. 이거 계속 찍어.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대사가 나와. 여기 이제 사이몬이라는 애가 이제 재생 축복자고 그 완전히 뭐 신에 경도된 사람이잖아. 네. 그래서 여자는 소중하지만 남자와 똑같은 인권은 없다. 그게 상식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죽어. 그러니까 요 세계 여자가 소중한 이유는 애를 낳기 때문이지. 그건 그렇기 때문이지만 뭐 그래서 살려두는 것뿐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굉장히 뻔뻔하게 한다. 그래 죽는다. 그리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잘 싸우냐.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인공 골격을 이식을 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걸 뽑아냅니다. 뜯어내죠. 예. 산재 비슷한. 산대 산대 비슷해. 비슷한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에요. 예. 어쨌든 제압을 한다. 그리고 이제 토가타가 화를 내. 다 재생 능력자밖에 없냐. 이래서 영화가 되지 않는다. 재미가 없다. 다양한 애들이다. 다양한 능력자가 나와야 되는데 왜 다 재생자냐. 그러고 나서 유다 머리를 차서 전차 밖으로 던져버려. 유다가 아웃된 줄 알았지. 네. 이제. 하지만 기억을 잃고 부활을 한다 나중에.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 됐지. 그 이윽고 이제 바다로 도착을 했는데 그 폭탄으로 아그니 머리 같은 상자를 폭발을 시켜. 그 다음에 바다에 떨어지는데 부활을 했어. 사실 바다에 떨어지는 것도 별로 소용이 없었나 봐 처음부터. 그러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그니가 뱀 도르크 잘못 썼네요. 뱀 도르크에 이제 가려고 했는데 유다가 막아서지 부활했어. 그런데 이제 착각을 하는 거야. 아 여동생이 이제 부활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에 잘 못 싸우지. 근데 얘가 이때는 이제 기억을 안 잃었군요 아직. 나는 이미 130년을 살았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나서 토가타는 이제 유다의 머리를 잘라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그 토가타가 자기는 300살이다. 언젠가부터 이제 뭐 세는 것도 그만뒀다. 뭐 이러는데 상대가 안 된다는 느낌이지.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영화를 이런 걸로 찍어야겠다. 아그니의 복수심을 자극해서 도마를 죽이는 영화를 찍어야겠다.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계약을 서로 체결을 했다. 그리고 유다는 살려줬다. 뭐 이런 정도. 이상하죠. 그래야지 찍을 수 있으니까 영화를. 갑자기 영화를 찍는다니까 여기 이건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근데 영화를 찍는다는 게 얘가 단지 미쳐서 그냥 또라이라서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따라가게 만드는데 네. 사실 큰 의미가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가 없이는 얘는 살 수가 없는 거였잖아. 네. 정신 착란? 네. 이게 분명히 올 테니까. 그래서 자기를 다 잡아줬다라는 게 이제 영화란 매체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패촌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막 옷도 막 챙겨줘가지고 계속 옷 입고 나오는데 여기서만 입어요. 약간 수트 같은 거. 팔에 금속 두른 거. 그리고 격투술도 배우고. 그리고
토가타랑 계약한 남자 둘이 나오는데 얘네 둘이 사귀는 사이지. 맞아. 갑자기 왜 이렇게 그 배현도로 이렇게 반발을 하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이제 게이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야. 뭐 그래서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그니는 이제 도마를 죽이기 위해 그 토가타 말을 듣고 나는 이제 연기자가 되어야겠다. 뭐 그 도마만 죽일 수 있다면 상관없다. 그러면서 연기를 하기로 합니다. 그 영어도 배우잖아요 여기서. 네, 뭐 영어도 뭐 맨날 뭐 그런 것만 배우지 않나? 뭐 섹스,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애널 뭐 이런 것만 배우지 않아? 계속 그런 것만 가르쳐줘. 아무튼 뭐 그렇고. 그리고 잡혀간 써니 여기서 이제 갑자기 나오는데 거기 가서 거의 배터리화가 됐지. 그치. 그냥 배터리라고 애들르지 않고 거기 장작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맞는 게 얘가 전기 능력자인데 네. 그냥 침대에 묶어놓고 자극을 줘가지고 전기를 뽑아내는 예, 거예요. 계속 뽑아내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방인 예,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냥 묶어놓고.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 계속 써니 떠듭니다. 네. 아그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 처음에는 좀 시끄러운데 잠 좀 자자라고 했지만 좀 더 얘기해줘로 바뀌는 그래서 거잖아요. 아그니가 그 안에서 거의 이제 신격화가 돼 가는 것 같아. 네. 그리고 나서 이 아그니 계속 배우는 게 나와요. 음란 영어를 배우면서 격투수를 익히고 네. 재생 축복자가 그래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거야. 100살 정도 되면은 다들 감정을 잃고 자살을 한다. 그러니까 자살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러면은 대단한 거네요. 뭐 아그니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재생을 잘하진 않아요. 그렇죠. 토가타 같은 경우도 거의 안 나오지. 네. 몸 나중에 타서 그냥 죽잖아. 죽죠. 그러니까 재생이 되게 뛰어나진 않은 거야. 그게 중요하진 않은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화 덕에 300살을 살았는데 이제 자극적인 게 하나도 없어서 죽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네가 굉장히 나를 자극시킨다. 그래서 영화를 찍게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설명. 그리고 토가타가 더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뭐냐면 베엠도르크에 가서 지금 파이어맨이라는 애가 있는데 너희 죽이려고 한다. 그랬더니 니들이 먼저 그 아그니를 죽여라. 그치. 이렇게 싸움을 붙인다. 왜냐면 영화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토가타가 그냥 복수하고 그런 장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당연한 걸 찍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너네 말 안 들어? 그럼 나 이제 건물 폭파할 거야. 그리고 정말 폭탄을 여기저기 장착을 해놔가지고 건물이 막 뻥뻥 나가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붙게 돼. 그래서 결국은 그 베엠도르 그 지하에 굉장히 위험한 그 능력자들을 다 가둬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위험한 건 능력이 위험한 것도 있지만 그냥 범죄자들이야. 맞아요. 네, 그래서 수용을 해놓은 건데 얘네를 이용해서 그 파이어맨과 싸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풀어줍니다. 그리고 토가타가 수트도 줘요. 그러니까 얘가 오래 전부터 그 베엠도르크에 살고 있었어. 그 자기 비밀 기지도 그 안에 있었어.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과거의 그 우주복 같은 거. 뭐 문화, 뭐 과학 유산 같은 거 그런 걸 자기가 발굴해서 얘네한테 입혀 더 세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얘기도 이제 약간의 반전인데 사실 얼음 마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빙하기가 온 것뿐이다. 그런데 이제 얼음 마녀라는 가공의 존재를 적으로 삼아서 종교화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20년 후면 다 죽을 거다. 더 이상 더 계속 추워져서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아그니가 이제 베엠도르크에 왔어. 그래서 이제는 죽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지. 도마를 죽이면은 어차피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고 죽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얘가 환각을 보잖아 아프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가 내가 사실은 토가타 말 듣고 연기하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계속 복수자를 연기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어요. 공적시색 색즉시공이었지 이것도. 자 그러고 나서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서야 이제 내가 막 그 구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처음 먹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끌려가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봤으니까. 그래서 그 토가타는 얘네 다 그냥 상관없는 잔챙이들이 하는데 너는 또 그냥 도마나 죽이러 가 하잖아요. 다 노예들 탈출을 돕고 구린들과 싸워. 그러고 나서 그 파워드 수트를 착용한 다이다라는 애와 이제 전투를 하게 돼요. 갑자기 로봇 같은 거랑 싸우는 것 같은 느낌. 네, 엄청나게 큰 덩치지. 얘한테 한 대 맞으니까 건물을 뚫고 단지가 하나 다 날아가. 그리고 전부 다 불타기 시작해. 불이 그쵸. 옮겨 붙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죽진 않고 그냥 건물만 다 화염에 휩싸이는 거야. 결과적으로 나중 얘기긴 하지만 네. 이때 이 베엠도르크가 다 그냥 전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몇백 명 죽고. 그러니까 얘네를 풀어준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마구잡이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걸 싸우려면 어디 벌판 가서 싸워야지. 왜 여기서 싸워가지고. 그리고 유다도 요걸 보고 나서 이제 도시가다 타는 걸 보고 이제 그냥 잘못했구나. 놓아버려. 네. 그러고 나서 막 부하들도 이제 막 장장 얘기 계속 하죠 여기서. 아무리 뭐 아그니도 이제 그 덩치가 계속 찢어버립니다. 찢죠 정말로. 그런데 그렇죠. 계속 부활해.
그리고 이제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먹는데 그럼 이제까지 왜 살아왔어?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 세계 자체를 내가 뒤집어 엎겠다라는 식으로 점점 마음을 다잡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다이다라는 애 얼굴 쪽에 이제 금이 생기자 그 필살기 파이어 펀치를 사용해. 여기 그 파워드 암을 장착을 했었잖아. 뭔가 그 달아줬어 토가타가 대등하게 싸우라고. 근데 요거를 이제 불로 감싸는 일종의 이제 필살기. 요거 한 번밖에 못 쓴다. 그리고 이후에 뭐 쓰는 것도 안 나옵니다. 그냥 그거 한 번 쓰면 파손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얘를 쓰러뜨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손을 모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아그니님 하는 것처럼. 그냥 신을 본 거야. 갑자기 자기네를 이제 구해주는. 그렇죠. 그리고 2차전은 이제 매그니토 같은 애가 나옵니다. 맞잖아. 금속주죠. 금속을 만들기도 해 얘는. 쇠꼬챙이를 이제 꿰가지고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날려버렸어. 그런 다음에 지가 목을 뜯어서 던져버리. 이거 체인소맨에 나오는 연출이죠. 그때도 그 심장을 던져서 부활하는 게 나오잖아. 여기서 처음 써버린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그 재생한 다음에 지상에 착륙을 하고 뭐 팔 던져 뭐 태우고 뭐 자기 팔을 뜯어서 던져. 그런 다음에 이제 태워버리고 또 끝내. 뭐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하니까 이렇게 쉽지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려냈는데 이런 식으로 싸운다고라고 이제 생각을 계속 모든 어떤 액션 장면을 그렇게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지. 그래서 야 이게 사실 자기 팔을 뜯어내는데 이렇게 말로는 편하지만 계속 얘가 안 되는 거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싸우는 거죠. 그렇죠. 고통을 자처하면서 싸우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신격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일단 그 외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 사실 토가타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인격은 이제 남자라고 생각을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사실 성전환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데 재생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성전환을 못한 걸로 나오잖아. 그래서 외형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지. 근데 왜 못했을까요? 그거 골격 같은 거는 또 뭐.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못했다는 식이야. 뭐 고치면 다시 원래대로 재생을 하니까. 도단 안 하고 지금 뭐 잘라도. 아무튼 뭐 그런 식이어서 이제 남자가 못됐는데 너는 봐라. 굉장히 덩치도 좋고 근육질이 있고 몸에 일단 불이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단지 너의 그냥 겉모습에 혹해가지고 다 너를 추앙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나오지. 그래서 이 외양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다가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또 한번 뒤집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연기라는 말 계속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 연기는 가장을 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아니고. 중요하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마을 밖에서 그 아그니 신자라는 애들 얘네는 이제 반란군이지. 갑자기 쳐들어요. 어디서 귀합을 한 거야? 막 오잖아. 얼굴에 그 마미손. 마미손 아니야? 진짜 얘기하니까 딱 어디서 봤지 했더니 그거네. 그냥 이름이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냥 그 어쨌든 그 반란군 대장은 마미손으로 합시다. 얼굴에 그걸 뭔가 쓰고 있어요. 눈코 입만 뚫린 거. 그것만 얘는 계속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트럭을 타고 오면서 군대지 거의. 노예를 이제 다 탈출시키고 있었어. 그리고 마미손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그래서 뭔가 아는 거지. 진실 같은 걸 거의 뭐 근접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그니 신자들은 사실 오래 전부터 얘를 이제 추종을 해와서 결국 쫓아온 거였어. 아그니의 행방을. 그리고 유다는 아그니의 불꽃에 스스로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거 붙으면 이제 안 꺼져서 죽는 거 알았어. 그다가 이제 유다가 계속 이제 뭐 루나인 척을 이제 좀 하지. 루나인 척 해서 동생인 척 하면서 이렇게 몸에 불을 붙이게 됐잖아. 근데 오라버니라고 했는데 루나는 나한테 오라버니라고 부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또 깨달아요. 아 유다는 그냥 유다구나. 동생은 이미 죽었구나 하고 아그니가 깨닫는 게 나오지. 그러고 나서 이제 복수가 끝났고 도마도 어차피 다 타서 죽었을 거다. 도시가 다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말 그대로 초토가 된 거잖아 정말로. 다 타서. 그리고 유다가 이제 뭐 계속 죽으니 많이 막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왜 나한테 그런 산란을 얘기를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루나한테 한 얘기겠지. 뭐 그러면서 이 뺨을 만진 유다한테 불이 옮겨 붙는 상황이 나오는데 갑자기 얼음마녀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뭐 목을 떼내. 그래서 목만 살았어. 목에까지 이제 불이 안 붙은 거야. 그때는 후드 쓰고 나서 누군지 안 보였죠. 안 보였죠. 그렇게 됩니다. 이어서 4권이 되는데 그 일단 뱀도르크에서 그 남은 장작들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도주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아까 마미손 여기 배트맨이라 적었어. 정식 이름은 배트맨일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야. 그 빵따를 들고 있어서 배트맨인 네. 거야. 근데 정식 이름이 있어요? 여기서 계속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별로 중요하지 어, 않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중요하지 않다. 마미손 배트맨이 이제 자기 동료들과 함께 이 장작들과 그 뱀도르크에서 살던 사람들을 이제 엄호하면서 막 이제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도두 중에 이제 또 배트맨과 토카타 앞에 그 홀딱 벗은 여자, 여기서는 뭐 또 미친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정식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았어 사실. 되게 오랫동안 나올 것처럼 짱 맞아요. 하고 등장했는데 금방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나? 죽었죠, 다 죽었지. 죽었네. 그 나무 될 때 다 죽었지. 나무에서 죽었어요. 아, 나무에서. 그러니까 나무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얘는 그 비키니를 입고 있잖아. 네. 그리고 창을 조종하고 있지. 네, 거의 자기- 창을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능력자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 실상은 여기서만 활약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어를 사용을 못하는 것 같지. 네. 갑자기 영어를 쓰고 네. 자기 동료가 한 160명 있는데 뭐 아그니교에 넣어달라고 해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아그니가 이제 외부까지 약간 구원자처럼 뭐 약간 포장이 되어 있다, 알려져 있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주는 약간 어떻게 다 구성이라고 포장이야? 생각이 되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지. 그런 거예요? 응. 전화기도 없는데. 아이 다 그래. 그래? 이게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걸어서 갔잖아 그 뱀도르크까지. 아, 그러지 않았어? 뭐 얘는 뭘 탈 수가 없잖아. 다 그렇지. 불이 옮겨 붙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계속 걸어 다니는데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아, 뭐 그치. 이렇게 두 붙은 소문도 사람이 듣고. 막 걸어 다니더라. 뭐 그런 소문이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아까 마미손, 뭐 홀딱 벗은 여자, 뭐 배트맨의 동료들이 힘을 합쳐서 네. 그 유다의 측근들이 이 장작들을 다시 뺏고 이 사람들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이 사람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죽이고 이제 도주를 해요. 근데 이 세 사람들은 뭐 마지막에 또 아그니의 뭐 제자로 인식되는 이런 컷도 나오고요. 되게 그 그러니까. 예수의 어떤 그 12제자 뭐 약간 어.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활약을 하겠거니. 근데 그런 건 아니었어. 근데 그게 또 종교에 맞는 것 같긴 해. 뭔가 진짜 실상이 있었는데 뭐 성경에 적힌 거는 뭔가 어쨌든 뭐 가공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그렇죠. 뭐 정말 뭐 아니 뭐 그래 나는 신자가 아니니까 뭐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겠어? 베드로야 내가 물 위를 걸어야 믿겠. 걸을 수도 있지. 오경이 형 뭐 이런 거 뭔가 야로가 있는데 잘 모르는 거잖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볼 여지를 여기에 이제 좀 두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어찌되면 뭐 순교자처럼 보이는 뭐 그런 느낌을 노렸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아까 상권 끝에서 얼음 마녀와 아그니가 있는 컷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얼음 마녀는 이제 얼음 공격으로 아그니를 결박시키고 유다 머리를 들고 유유히 퇴장을 해요. 근데 얼음 마녀한테 이제 아그니가 계속 묻죠. 왜 이 세상을 차갑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얼음 마녀는 할 수 있어서 재미일 수도 있고 나는 그게 할 수 있어서 그냥 세상을 얼음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그냥 유유히 퇴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거짓말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냥 빙하기가 맞는 것 같아. 맞아요. 그냥 맞아. 맞죠. 근데 마치 얘가 정말 얼음 마녀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약간 독자를 계속 착각하게 만드는 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름 자체를 얼음마녀라고 해놨으니까. 그리고 얘가 정말 얼음을 쓰는 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그니를 상대할 수 있었어. 불이 이렇게 옮겨붙지 않게 만들면서 얼음으로 이렇게 꿰버리지 아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도주한 사람들이 있는 자기 신도들이 있는 쪽으로 돌아온 아그니는 돌아오는 도중에 이제 자기가 뱀도르크에서 이제 사람들을 학살을 했다는 거를 인지를 하게 돼요. 맞아요. 여기서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내가, 나나 도마나 별 상관없는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내가 도마 같은 짓을 해버렸네. 그렇지. 나도 그냥 도마 같은 인간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토와타가 계속 압력을 넣지. 너는 신이 되어야 돼. 사람들이 봐. 너 이렇게 따른다. 그래서 계속 사실 토가타의 의도는 결국 영화를 찍은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 토가타는 처음에 이제 도마 죽이는 걸 찍으려고 했는데 그때 막 여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 내가 굳이 이거 시나리오를 짤 필요가 없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놔두면은 훨씬 더 자극적이네. 얘는 계속 자극이 필요한 애야. 그러니까 살아갈 어떤 300년 살면 좀 그런 거 같기도 해. 안 그렇지 않아?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렇지. 뭐 이제 30년 살았는데 뭐. 네? 아무튼 그런 거지 뭐. 예. 그래서 토카타는 계속 아그니한테 뭐 방금 얘기했듯이 신의 연기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입을 하고 아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살인마라는 것을 자각을 하는 도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약간 이런 구세자 같은 마음을 들고 이제 진심으로 연기를 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제2의 뭐 루나를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죠. 뭐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자기의 오른쪽 머리였나요? 왼쪽이었나? 유일하게 불에 안 타는 네. 맞아요. 그 귀부터 약간 뺨까지 잘라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발판에서 너무 가려가지고 사실 안 보여. 네. 근데 거기 안에 이제 눈알과 귀가 다 속해 있는 어쨌든 그 부위를 사람들 먹을 때 그런 게 섞여 있잖아. 아그니님의 눈을 먹으니 눈이 뭐 밝아지는 느낌이라. 귀를 먹으니까 귀가 밝아진다 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만 먹어. 사실 고기들 별로 없을 것 같은 부위잖아. 그렇죠. 그래서 매일 그거를 몇백 개씩 잘라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처음에 실패해가지고 잘못 잘라내면 또 다 불 붙어가지고 못 도끼가 쓴다고. 도끼가 물 붙죠 이제. 네. 도끼를 계속 바꿔가면서 잘라내는 거잖아. 아니, 그 축복자한테 이거 도끼 다시 만들어줘 막 그러지. 아, 칼 맞아, 만든 맞아. 사람이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을 하고 있다. 정말 신이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 너무 신이 살점을 내줘서 걱정스러웠잖아요. 정말. 아무튼 그렇게 됐어. 예.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색채의 일들을 약간 비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나와요. 이제 일용할 양식으로 자기 머리를 주고 또 토카타가 내세관도 설정을 해주죠. 이제 죽으면 영화관에 가서 행복한 영화만 보는 삶을 산다고 그러고 팝콘을 들고 그렇죠. 그렇게 한다. 좌석에 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보는 내세는 그쵸. 그런 것이다. 어. 재밌는 상상인 것 같아. 그리고 뭐 장작과 이제 노예들을 괴롭혔던 베엠도르크 병사를 이제 용서하는 이제 구도자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네. 아그니 자체가 이제 신으로서 제대로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때 연기를 하는 게 정말 연기인 건지 이제 아그니가 자기 자체를 이제 구도자로 여기는 건지 약간 모호해지는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 자체가 되게 무의미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그게 연기인데 그게 없는 거잖아. 실상은 연기를 한다라는 게 그 의지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되게 무의미해져 버린 것 같아. 그래서 다 뒤섞였다. 공주시 색즉 시공이다 여기도. 일단 그런 것 같아. 그러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용서한 베엠도르크 병사들이 도마가 살아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도마의 위치까지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도마가 어디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야. 얘는 아직 살아 있는데 초반에 그 고아들 약간 돌보고, 그러니까 이게 선악이 약간 뒤바뀐 느낌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복수를 해야 될 대상이 되게 사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복수극에 흔히 보이는 뭐 그런 설정이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하필 신노릇 잘 하고 있었는데 예. 굳이 용서를 해줘서 온 애들이 또 이런 심란한 이슈를 가져온 거야. 그렇지. 어. 아무튼 그렇게 그냥 됐고. 몰랐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비밀에 쌓여 있는 얼음 마녀의 어떤 계획이 이제 나와. 누구냐. 네.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 얘는. 네. 얼음 마녀가 이게 자신이 얼음 마녀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얼음 마녀와 유다만이 이제 모든 축복을 쓸 수 있는 진화된 인류고 그래서 얼굴이랑 음색이랑 뭐 모든 게 똑같다. 약간 쌍둥이처럼 보이는데 네. 이 얼음 마녀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약간 나무 형태로 네. 오른쪽 얼굴이 뭐 그런 차이밖에 없지. 이제 그러면서 얼음 마녀는 유다를 이용해서 지구 보안 계획을 실행하려고 한다. 근데 이 이론이 보면 이해가 좀 되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상상력이 필요했는데 나중에 만화로 이걸 진짜 그리긴 그리더라고요. 그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대한 나무를 세워서 옆에 있는 다른 행성 별의 에너지까지 다 흡수를 해서 따뜻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이론이었지. 그래서 우리 둘이 나무가 되면 된다? 근데 아니다. 유다 너무한 나무가 되면 된다. 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제 시행에 옮겨. 나중에 보면 사람들 이마에 다 뭐가 박혀 있잖아. 네. 다 생명력 다 빨아들이고. 빨아들여 가지고 정말 거대한 나무가 되는 뭐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상화가 돼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지구 보안 계획해서 그럼 무슨 소용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렇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기는 좀 뭐하고 죽은 건 맞지만 이게 인류 보안 계획이랑 약간 비슷한 논리 아니야? 그렇죠. 다 전 인류의 자아를 통일하겠다. 따뜻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이제 그렇게까지 단계에 도약하는 거잖아. 모두 세계수 속에서 살아가자 이런 그렇지.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게 되고 실제로 마지막에 이제 그게 이루어지잖아. 네. 뭐 미리 다 스포일러를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는 굉장히 좀 이상한 결말로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엔드 오브 에바의 결말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이 지구 보안 계획은 유다가 나무가 돼서 전 세계의 모든 생명을 흡수하고 이제 얼음 마녀 빼놓고 모든 생물은 그렇게 되면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나무의 뿌리를 다른 별과 연결을 해서 다른 별의 생명도 빼앗는데 이게 지구의 생명을 빼앗는 거 가지고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렇지. 여기서 또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많이 또 의존을 하네. 굳이 우리 그냥 설득하기 쉽잖아. 질량이 아니죠.
아 이런 건 아닌가요? 뭐 엔트로피의 법칙 뭐 이런 에너지. 거 어쨌든 에너지. 다른 별까지. 그래서 나중에 다 뻗잖아. 그러니까 온 우주를 포괄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다음에 지구가 따뜻해지면 얼음 마녀가 혼자서 이제 인간을 낳아서 혼자서 어떻게 나?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 아메바인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혼자 인간을 낳아서 새로운 인류 문명을 시작하겠다라고 네. 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나무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사건이고요. 한 중간 왔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도화지가 찢어지게 큰 그림을 그리는 거야. 가지고 어이 사실 좀 버거워. 이 아그니가 사실 신의 연기를 한다. 뭐 이런 거 자체도 되게 버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지구를 따뜻하게 만든다고 뭐 그거는 가능한 어떤 뭐 결론인 것 같지만 나무가 돼서 다른 별의 에너지까지 흡수해서 따뜻해지게 아니, 도대체 만들겠다.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 거야라는 생각이. 근데 이게 결국은 신인의 야망인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의 이렇게 데뷔작 같은 걸 보면은 네. 사실 그동안 가장 구상을 열심히 했던 걸 그릴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거의 모든 게 많이 담겨져 있어서 이렇게 독특한 작품이 되지 않았나. 그런 야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된 것 같아. 어쨌든 이게 중간입니다. 그러게요.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 유다가 왜 닮아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동생과 닮은 게 왜 중요한가. 네. 이건 연기설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니까. 모든 인연이 적이 내 가장 최악의 적이 네. 내가 제일 좋아했던 동생과 닮았다는 거잖아. 그리고 뭔가 정말 연결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다가 마지막에 정말 하나가 되지. 몇 천만 년 후긴 하지만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뭐 딱 절반 얘기했는데 네. 다음 화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뭐 우리가 전달을 하려고 하지만 이건 막상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의 좀 갭이 굉장히 큰 그런 만화가 아닐까. 그렇지. 그런 것도 이거를 귀로만 들으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림도 굉장히 좀 독특하고요. 아직 덜 정제된 듯한 느낌이 있지. 근데 확실히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 컷 연출이 되게 좀 특이한 것들이 보여요. 맞아요. 중간에. 예. 그 되게 역동적인 것도 있고.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끝내볼까요?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